이번 시간부터는 29장으로 들어와서 이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드디어 그 근원을 밝히고자 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자기장이 있다 이제 이렇게만 했죠. 그죠? 자기장이 있고 거기에 전하가 움직이게 되면은 로렌츠 포스를 받는다. 그리고 자기장 하에 도선이 있는데 거기에 전류가 흐르면은 그 도선이 힘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기장의 근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이 책이 특별히 이제 그런 순서로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이론을 전개를 했는데 이 자기장의 근원 또한 전류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데 자기장이 있으면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힘을 받는다. 그랬고, 그러면 이제 그 자기장의 근원 뭐냐면 또 다른 전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야 지난번에 여기에 무슨 폐회로가 이렇게 있다. 폐회로가 있어요. 자기장이 이게 자기장을 만들어요. 자기장을 만들어서 이 회로에 힘을 가한다든지 그런 거 했죠. 앞에서 왜 폐회로에 전류가 흐르는데 주위에 자기장이 있으면 이게 힘의 합은 0이고 반면에 토크는 이제 0이 아니라서 회전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간에 자기장 하에서 전류가 흐르면은 이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힘을 받는다. 이제 그거는 확실하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 자기장의 근원을 살펴보면 그거는 또 다른 전류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여기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을 만들어서 여기 흐르는 이제 전류가 힘을 받고, 그럼 반대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쪽에 자기장을 만들어서 또 이 전류가 힘을 받느냐? 맞아요. 그런 거예요. 서로 상호적이죠. 일방적인 건 없죠. 자연이라고 하는 건 항상 상호적이지. 우리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다 그런 거죠. 상호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이쪽에 자기장을 만들어서 여기 전류와 상호작용해서 힘을 이제 만들고,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전류가 또 이쪽에 자기장을 만들어서 이 전류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 도선이 또 힘을 받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비오와 사바르라는 사람이 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산 사람들인데,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근처의 자기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서 이와 같이 대표적으로 4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고, 이걸 토대로 하나의 실험식을 완성을 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도선이 이제 이렇게 어떤 쭉 뻗은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런 커브가 이렇게 이제 됐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앞에서 우리가 이제 힘을 계산할 때 그렇게 했죠. 이제 전류는 변하는 게 아니니까 I의 요 부분을 잘라서 DS를 잘라서 DS 곱하기 B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근했어요. 이렇게 이 커브의 경우에는, 직선의 경우에는 요 DS의 방향이 다 똑같으니까 그냥 I 곱하기 이제 도선의 길이를 L이라 그러면은 L 곱하기 B 이렇게 했었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DS가 있어서 요 DS 전류가 흐르는 요 DS 성분이 여기에 자기장을 만들고, 또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DS 성분이 여기에 또 자기장을 만들고, 또 다른 것이 여기에 자기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도선 전체의 각각 부분이 만드는 자기장들을 이제 DB라 그러고, 그것들을 다 더하는 거, 벡터적으로 다 더해주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전체 자기장의 크기 및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 쉬운 그런 방법으로 자기장이
이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좀 복잡한 적분을 더군다나 벡터적으로 또 해야 되는 뭐 그런 좀 어려움은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여기 이제 DS라는 어떤 그 도선의 성분을 흐르는 전류 I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R 되는 요점으로부터 거리 R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의 이 자기장 기여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이제 여기 있는 자기장은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를 요 도선의 DS의 중심 또는 뭐 DS가 워낙 작으니까 중심이건 사이드건 큰 차이는 없죠. 이걸 무한히 잘게 쪼개는 거니까 뭐 시작점이건 끝점이건 중간점이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 DS 상의 한 점으로부터 우리가 자기장을 구하는 점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서 그리고 이걸 벡터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벡터의 시점은 바로 이제 DS 상의 한 점이고 종점은 바로 우리가 자기장을 구하고자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장 dB를 구해봤더니 이 자기장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향하는 이 DS로부터 이 자기장을 구하는 점까지 향하는 벡터가 있죠. 벡터의 수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표시한 건 이제 단위 벡터인데, 그러니까 이 R 벡터를 크기로 나눠주면 되죠. 여기까지 요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가는 벡터를 R 벡터라 그러면은 그 R 벡터는 크기는 요 점으로부터 요 점까지의 길이가 크기가 되고 방향은 바로 요 방향의 단위 벡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R 벡터라고 하면 크기는 R이고 방향은 이제 이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벡터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R은 단위 벡터니까 R에 이렇게 해트한 거, 이렇게 모자 씌운 거는 단위 벡터니까는 R의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R의 크기 분의 R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장 벡터는 R 벡터의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직이 되지? R 벡터는 평면상에 있고 자기장 벡터는 이 평면으로 뚫고 들어가든지 또는 평면을 뚫고 나오든지 하면은 이 R 벡터와 자기장 벡터는 수직이 되죠. 그런 식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발견한 건 뭐냐면 요 DS 성분에 의해서 여기 만들어지는 dB의 크기는 요 DS로부터 요 관측하는 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 만유인력의 법칙 그런 것처럼 두 개의 질량이 잡아당기는데 그 이제 잡아당기는 힘은 그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이제 그런 의미죠. 그렇게 해서 뭐 다시 얘기하지만 R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요 R 벡터의 크기, 즉 DS로부터 요 P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dB의 크기는 이제 DS의 크기에 비례한다. DS의 크기에 따라서 요 dB의 크기도 정해진다. 근데 이제 워낙에 잘게 자르라 했는데 여간에 이제 DS가 잘게 자른 것 중에서도 약간 길면은 요 자기장의 크기도 약간 그거에 비례해서 DS에 비례해서 dB의 크기도 이제 변화한다.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또한 이 DS 벡터하고 다시 말해서 이 도선을 갖다가 이제 잘게 자른 이 작은 이제 길이가 향하는 그 벡터 DS 벡터죠. DS 벡터와 R 벡터 사이에 이제 각도가 생기겠죠. 요 각도에 사인에 비례하더라는 거죠. dB가.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결국은 이제 벡터곱이라는 얘기죠. 두 벡터의 벡터곱을 하면은 이제 그 크기가 각각의 크기 곱하기 두 벡터 사이의 사이각의 사인을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사인에 비례하냐 사인에 비례하냐 봤더니 이제 사인에 비례하더라. 그러면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이건 벡타곱이구나 하는 게 떠오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네 가지를 종합해서 지금 요와 같이 요 DS 벡터 도선을 갖다가 잘게 쪼갠 것 중에 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직선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제 그 방향을 잡아서 만든 요 DS 벡터에 의한 요 P점에서의 그 이제 자기장 벡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은 이 둘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했죠. 그러니까 거리 제곱이 이제 분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DS와 R 사이의 각도의 사인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이제 DS 벡터 곱하기 R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 각도 세타의 사인이 바로 이제 DB 벡터의 크기와 관련이 있겠죠. 그죠? DS의 크기 곱하기 R의 크기는 1이니까 1 곱하기, 이건 단위 벡터니까 크기가 1인 거죠. 1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 전류가 큰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의 자기장이 커진다. 그래서 전류의 크기에 바로 비례한다는 거죠. 전류가 2배, 3배, 4배 커지면은 이 자기장도 2배, 3배, 4배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MKS 단위로 쓸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상수가 붙어요. 뮤제로 나누기 4파이라는 상수가 붙고, 요 뮤제로를 갖다 우리는 이제 자유공간이라고 하면 이거는 진공을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다 뭐 그런 의미가 될 텐데, 자유롭게 돌아다니려면은 아무것도 없어야죠. 부딪힐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아무 뭐 어떤 물질이 없는 그런 상황, 즉 우리가 이제 베큐움이라 그러죠. 그런 거를 베큐움 상황을 우리는 이제 이 자유공간이라 그러고, 그 공간의 투자율이라 그래요. 퍼미어빌리티. 그래서 그 요 이제 전류하고 그다음에 요 길이와의 곱인데 그 이제 비례상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냥 자기장이 바로 이제 전류와 DS의 곱에 바로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비례상수가 필요할 텐데, 그 비례상수가 이제 이렇게 4파이분의 뮤제로가 되고, 뮤제로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거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 뮤제로 나누기 4파이 하면은 이거는 그냥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는 거죠. 그죠? 4파이가 상쇄가 되니까.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승 써주면 되는데, 이렇게 계속 써주자니 좀 그렇죠. 그래서 뮤제로를 이용해서 표현하다 보니까는 뮤제로가 이런 값이니까는 이게 실제로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는데, 뮤제로를 이용해서 표현하려니까 분모에 4파이를 써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뮤제로의 이 차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B라고 하는 거는 자기장이니까 이건 테슬라잖아요. 그죠? 요 B의 단위는 이제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이제 뮤제로의 차원이 있겠죠. 그죠? 뮤제로의 차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4파이는 이건 숫자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이니까는 이건 미터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I는 이건 암페어예요. 전류 I. 그 다음에 DS도 거리죠. 그러니까 미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R 방향의 단위 벡터는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R 벡터를 R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기 때문에 R 벡터의 차원도 미터고 R 벡터 크기의 차원도 미터니까 서로 상쇄해서 이 단위 벡터는 차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차원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차원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 이제 테슬라 이퀄 이제 뮤제로 곱하기 암페어 미터 나누기 미터 제곱이니까, 따라서 뮤제로의 차원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테슬라 미터 제곱 한 다음에 미터로 나눠주죠. 그러면 테슬라 미터가 되죠. 그죠? 미터 하나 없어지니까 테슬라 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암페어가 분모로 들어가서 이 뮤제로의 차원은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 이렇게 이제 쓰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비오와 사바르가 이제 그 19세기에 들어서 이제 이런 그 이제 전류가 흐를 때 전류 주위의
생기는 자기장을 계산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려운 파트는 뭐 R 제곱 이런 거는 뭐 거리 제곱이니까는 제 문제인데 바로 이거죠. 이거 ds 곱하기 r이죠. ds와 r이 위치마다 바뀌죠. 왜냐하면 이 위치에서는 어떻게 돼요? ds가 제 선을 따라서 이렇게 되고 r은 요거죠. 요것에 요게 이제 r 벡터가 되고 여기서부터 ds의 한 점으로부터 ds 상의 한 점으로부터 이제 요 P점에 이르는 요게 이제 r 벡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의 크기가 r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가 r 헤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의 단위 벡터는 요 점에서는 이렇게 되고 이 점에서는 이렇게 되고 다르죠. 단위 벡터가 계속 바뀌죠. 방향이. 그러니까 크기가 1이라는 것만 공통점이고 방향은 이 도선상의 위치에 따라서 계속 이 바뀌는 게 바로 이 r 방향의 단위 벡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 계산을 할 때 좀 이제 까다로운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b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다 더해주면 되죠. 우리가 db의 경우에 이렇게 했으니까 b는 이걸 적분해주면 되죠. b를 구한다 하면은 이걸 db를 갖다가 다 벡터적으로 적분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거 전체를 다 적분해주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b를 이제 기술해 보면은 db를 다 적분한 것이 이제 b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우변의 적분이니까 이제 뮤제로 4파이 다음에 i, 이건 다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r 제곱분의 ds 벡터 곱하기 r 방향의 단위 벡터 한 거요 적분. 요거를 계산하는 것이 좀 까다롭다는 거죠. 이게 더군다나 벡터 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장의 방향은 요 두 벡터 곱의 방향이니까 앞에서 아까 그 r 벡터에 수직한다 그랬죠. b 벡터가. 왜냐하면은 이제 평면상의 두 벡터를 벡터 곱하면은 그 벡터 곱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벡터는 두 벡터 중에 한 벡터에서 다른 벡터 쪽으로 오른 나사를 돌릴 때 그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 바로 그 얻어지는 자기장 벡터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 이걸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ds 벡터에서 r 벡터 쪽으로 오른 나사를 돌리면 어떻게 되죠? 이 벡터에서 이 벡터 쪽으로 오른 나사를 돌리면 나사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나사가 빠지죠.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나사가 이렇게 이 지면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 점은 어떻게 될까요? 요 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r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 벡터, r 방향의 단위 벡터 같은 방향으로 r 이렇게 되고, 여기 ds 벡터는 이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ds 벡터가 정해지죠. 그러면 요 ds 벡터와 r 벡터 사이의 사이각 세타도 마찬가지로 또 정해지는데, 이 세타와 일반적으로 이제 다르겠죠. 위치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ds 벡터에서 r 벡터 쪽으로 오른 나사를 돌리면은 오른 나사는 이와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 점에서의 요 ds에 의한 요 점에서의 그 자기장의 기여도는 바로 그 이제 방향이 이 지면에서 튀어나온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랐을 때 모든 요 ds에서 여기 기여하는 크기는 다르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r이 크고 여기는 r이 작아요. 근데 r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여기는 r 제곱이 크고 r 제곱이 작으니까, 여기는 이제 작은 r 제곱이니까 그것이 분모로 들어가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이 이제 r이 작으니까 더 이제 자기장에 기여를 하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크기를 기여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방향은 다 똑같죠. 여기서도 튀어나오는 방향,
여기서도 튀어나오는 방향. 그래서 방향은 다 똑같아요. 다행히도 방향은 다 똑같고 크기가 이제 여기 이제 요 r이 길고 짧으니까 r 제곱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ds 벡터와 r 벡터 사이의 각도 세타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세타가 다름에 의해서 그 사인 세타 값의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값의 차이만 있을 뿐 방향은 똑같다는 거죠. 방향은 다 이제 요 전류에 의한 요점에서의 그 이 자기장은 모두 이제 저기 이 잘개 쪽엔 각 부분에 기여하는 그 벡터가 전부 다 튀어나오는 벡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적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최종 벡터의 방향 또한 튀어나오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다 일치해서 방향은 한번 결정하면은 이제 그 결과는 그 방향으로 결정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ds가 이렇게 되고 r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ds에서 r 쪽으로 나사를 돌려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렇게 돌죠. 그죠?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죠?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어떻게 돼요? 나사가 이 지면 안쪽으로 진행하죠. 그래서 요점에서의 자기장은 이제는 지면의 바깥에서 안쪽으로 진행하는, 이제 우리가 표시하면 이렇게 X표로 표시되는 그런 이제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도선의 이쪽 사이드에서는 이제 방향이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정해지고, 그 반대편에서는 자기장 벡터의 방향이 이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정해진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쪽에서는 튀어나오고 이쪽에서는 들어간다? 그러면 마치 이렇게 뭔가 동심원을 그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튀어나오고 이쪽에서는 지면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쪽은 지면으로부터 튀어나오고 이것이 삥 돌아서 이쪽으로 갈 때는 이제 지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방향이 바로 여기서 자기장 벡터의 방향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자기장은 이렇게 쪼개서 구한 각각의 자기장 dB를 다 더하는데, 다행히도 그 dB 벡터, 모든 dB 벡터는 그 방향이 다 똑같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서 그 크기만 다 이제 결정해 주면 되는데, 그 크기를 결정할 때 까다로운 점이 바로 이제 이거죠. 이거 ds 곱하기 r이라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ds의 크기, ds 벡터의 크기, 또는 이걸 갖다 그냥 ds로 써도 돼요. ds 벡터의 크기는 그냥 ds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r 단위 벡터의 크기인데 그거는 1이죠. 1. 그러니까 1은 곱해주나 만하고, 그 다음에 ds 벡터와 r 벡터 사이의 사이값 세타라 그러면 그 세타의 사인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바로 뭐냐면 ds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 한 것이고, 그건 또 위치에 따라 다르죠. 위치에 따라서 사인 세타가 달라지고, 그리고 요 ds의 위치에 따라서 또한 r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요 적분 자체가 그리 쉬운 적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굉장히 좀 대칭성이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전류 회로 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학적으로 좀 쉽게 이 계산이 되기도 해요.